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4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캐스트 없이 네 분이서 도란도란 뭔가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섞인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피폐한 린입니다. 네, 봄을 맞이하는 미입니다. 네, 힘든 사카린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힘들었다고. 네. 네. 마이크 켜지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비에 젖은 상자를 들고 점점 허물어가는 그 종이. 네. 나의 친구 카카오택시가 자꾸 배신을 뗍니다. 제가 내가 딴 가까운 데 얘기인데 산다고 무시해? 2주 전에 카카오에서 이제 있는 블로그인가 뭔가 거기에서 이제 자사의 카카오택시의 위력에 대한 어떤 걸 자랑하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네네. 그 내용이 뭐냐면 카카오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긴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원래 택시라는 것은 길가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카카오택시라는 게 결국에는 사실 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카카오택시라는 게 되게 전방위적인 많은 사용자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건물 안에서 카카오택시를 먼저 잡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더 이상 택시를 잡는 사람의 수가 작년에 비해 40몇 %가 줄어들었대요. 아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또 그냥 저는 나와서 하거든요. 왜냐면 아저씨들이 기다릴까봐. 근데 그러면 이제는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저씨들이 그걸 상정하고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한 4분, 5분 거리 걸 잡아. 얘가 알아서 건물에서 불렀겠거니. 그럼 얘도 나오는 시간이 있고 맞습니다. 나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린 똔똔이 되겠거니. 맞습니다. 근데 나는 길거리에서 잡는 애거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졸라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언니랑 나 같은 사람들은 적어도 맨 바깥 현관 앞에서는 잡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아니야, 흐름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굳이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춥지, 우리도 춥다. 근데 그건 우리도 덥다. 시간으로 돈을 버는 분들인데 30초라도 헛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나름 배려를 한 건데 그분들은 이제 하도 그렇게 하는 많은 건물에서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시간 세이브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코리안 타임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이런 배려심을 통해서 어쨌건 사용자와 돈을 벌고 싶은 아저씨들과의 어떤 간극이. 근데 들어보니까 아저씨 5분만요 그러면서 막 화장을 하면서 내려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15층에서. 맞아.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셔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건 안정적으로 손님을 잡는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제가 카카오택시 초반에 굉장히 많이 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내가 짧은 거리도 많이 잡아가지고 태워줘서 이제 시스템이 나를 되게 먼 거리도 많이 배정을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그런 식의 뭔가 베네핏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실제로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참 짧은 거리 탈 일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좀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제발 짧은 거리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결론은 오늘도 우리는 택시를 타고 왔다. 그쵸. 그 얘기가 사실 하고 싶었죠. 예. 훌륭한 마무리네요. 네. 오늘은 지지난주에 사실은 놀이공원 자연농원 편을 얘기하다가 얘기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추억의 자연농원과 소년소녀 제3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팟빵 리뷰를 읽겠습니다. 하이젠버그님께서 초등학생 언저리에 봤을 에이스 벤츄라나 마스크, 덤앤더머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다음 주에 이야기하실 트루먼 쇼와 브루스 올마이티는 무척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트루먼 쇼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을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상복이 없었죠. 근데 이번 방송을 듣고 돌이켜보니 좋은 뻔뻔한 딕 앤 제인을 이후로 짐 캐리의 작품을 접해본 것이 없고 90년대 중반 같은 열풍이 불어닥친 작품이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짐 캐리도 내리막을 걷는 걸까요? PS 엄마 10번만인가 트로님 앞으로도 종종 나와주세요. 430km 밖에서 팬 한 명 대기 중입니다. 라고
네, 제주도에 계신 하이젠버거님께서 네. 그 얼마 전에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네. 60년 만에 폭설이라고 네. 그랬죠. 네. 거의 뭐. 예. 네. 그리고 그 90년대 이후에 이제 그런 짐 캐리 영화가 좀 눈에 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룬 거죠. 네. 뭐 지금까지도 그 왕성했으면은 이 약간 좀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놀드, 짐 캐리, 그렇죠. 임창정. 나 어제 본 임창정이 내리에서 떠나지가 않네. 창정이네. 창정이 형 힘내세요. 네. 좋아한다는 거죠. 네. 네. 좋아하니까. 네, 사랑으로. 좋아하니까. 네. 뭐야. 게이트를 열고. 감사합니다. 추억파리님께서 저에게 있어 짐 캐리의 대표작은 영화 마스크라고 생각하며 영화 마스크가 대박이 나자 한국 CF 분야에서 패러디물이 몇 년간 나온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JTBC 휴가맨 시즌2에서 사이버 가수 아담이 등장했는데 아담이 처음 등장한 98년은 그야말로 컴퓨터의 보급화를 앞장선 시대이자 컴퓨터 매체의 사이버 문화가 대한민국에 정착된 초창기로 기억하는 저에게 있어 이번 휴가맨은 7살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어 사이버 가수 류시아와 사이다도 나왔고 드라마 분야에서는 2000년대 방송된 슈퍼컴나라를 소재로 한 KBS 어린이 드라마 요정컴미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라고. 그쵸. 아담이 그때 뭐 바이러스로 병사했다. 나 제일 웃겨. 병사. 그 다음에 군대를 가면서 은퇴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이버 테러 하시는 병사. 사이버 입대. 사이버 병사. 나도 사이다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사이다. 네. 류시아가 여성이었죠. 여성이죠. 네. 이제 사실 걔가 이제 결국에는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는 지금도 이제 계속 장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싱어가 있다고 그랬어, 따로. 사람 싱어가. 사람 싱어가 나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 싱어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었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보이스 프로그램은 그냥 모르겠어요. 아마 약간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금으로 해서 걔네가 막 춤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메가박스 같은 데서 공연하면은 막 매진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스크린에 쏴가지고 막 그렇죠. 하고.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쿠가 있습니다. 하츠네 미쿠죠. 네, 하츠네 미쿠. 네. 네. 미쿠의 명대사는 미쿠미쿠 하게 해줄게. 그래? 네.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미쿠가 얘기를 해요. 저게 먹을 발음이에요. 그래? 미쿠미쿠 하게 해줄게. 이게 이제. 그래, 그래라. 막 이런. 그래, 미쿠미쿠 해라. 막 이런.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파돌리기 송으로 유명해졌던. 아니, 네가 행복하다면 됐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그 CU라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편의점이야? CU도 이제. 그 CU. 편의점. CU. 별명이 이제 포도 CU. 네. 하여튼 그 친구도 이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는 거. 예. 그래. 어쨌건 아담의 그 손자들은 아직도 현 시대를 조제한다. 아담의 후예들이네. 네, 아담의 후예들이네요. 바이러스 안 걸리길. 예. 이브, 뭐, 카인, 아벨, 막 그래? 아무튼 가자. 네. 네, 알겠습니다. 정신이 미안해요. 나간다, 정신. 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억의 자연농원 편 3편을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1편에서는 자연농원 에버랜드 얘기했고 2편에서는 롯데월드를 얘기했는데 그럼 3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린이 대공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야죠. 예. 합시다. 저는 어린이 대공원 가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린이 대공원이 입장하는 그 문이 물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북쪽 지방에서 하여튼 지하철 타고 가면은 거기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고전적인 그 울타리? 뭐 하여튼 그런 데에서 입장을 하는데 거기 앞에가 좀 광장이에요. 그래서 앉아있을 수 있고 네네. 근데 거기에 그렇게 그 꼬치집이 많아. 기가 막히게 먹는 걸로 간다. 먹었으니까. 아니 네. 그리고 애들 소풍대 맞춰서 막 좌판도 엄청 네. 와. 거기, 왜냐면. 번데기, 소라 이런 거 있잖아요. 롯데월드랑 그 에버랜드는 대기업의 그 약간 좀 그러니까. 규격화된 그렇지. 저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어린이 대공원이 어떤 느낌인지 확실하게 와닿는다 생각해요. 거기는 그냥 장사를 하시려면 맞습니다. 하세요. 이런. 그러니까 그거죠. 지하철역에서
네. 매표소까지 가는 일직선들이 굉장히 긴 길이 있는데 네네. 거기 굉장히 꽃이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걸 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시카 같은 것도 팔고 네네네. 예, 막 기어다니는 병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장난감 병아리 이런 거 소리 팔고. 나면서 막 기어가는 거. 네네 예. 그런 거 팔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앞에 거기서 이제 보통 일찍 오면은 기다리면 선생님이 와서 이제 저희를 뭐 인솔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애들끼리 앉아서 먹는 거지. 아니야 누구는 가서 먹어. 그리고 나는 안 먹었어. 왜 엄마가 저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몇 살 때야? 초등학생 때였는데. 착한 어린이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착한 게 아니라 엄마가 저거 비둘기로 만드는 거야. 아, 괴담이네 괴담. 예. 괴담편. 저 어머니가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저거 위생상 비둘기로 만든 거라고. 저게 닭이 아니라고. 양념 맛 때문에 다 가려지는 거지. 오히려 괴담 전문가는 콧방귀를 끄고 있어. 이 비둘기 고기라는. 비둘기설. 왜냐면 양계장에서 대량 생산한 게 한 마리 한 마리 사냥하는 거보다 10배는 싸웠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니, 그런 괴담이 있었다라는 그건 거죠. 이제 현대 이제 32살 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당연히 그런데 비둘기 잡는 게 더 당시 뭐 10살 11살인데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은 네, 저도 믿었어요. 미쳐 당연히. 아니 그리고 그게 굉장히 뭔가 사이즈가 콤팩트하면서도 그래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그 내가 늘 먹던 그런 살코기 육즙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면서 뭔가 굉장히 그 쫄깃쫄깃한 느낌의 네. 내가 늘 먹던 닭의 맛이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또 새로운 괴담을 나한테 좀 전파하셨는데 저게 황소개구리일 것이다. 쫀쫀한 느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좀 먹어보고 싶었겠다. 개구리 뒷다리 같은 느낌. 왜냐면 난 황소개구리는 굉장히 할머니가 맛있어. 맛있고 좋다고 생각해. 개구리가 육질이 닭고기랑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가 그 지렁이 고기라는 괴담이 돌았었거든요. 네. KFC 닭은 뭐 그 유전자 조작해서 다리가 3개라고 그러고. 그렇죠. 닭다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괴담편이에요? 도시괴담? 나 도시전설? 까마귀 고기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예, 맞아. 일본에는 이거. 네네. 일본에는 까마귀가 많으니까. 겁나 커요, 또 까마귀가. 진짜. 매처럼 커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앞에 그 번데기랑 막 이런 걸 이제 먹고 있으면 선생님이 옵니다. 번데기네. 오셔야죠, 이제. 얼른 인솔을 해야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억에 나는 건 이제 에버랜드나 이런 데하고는 달리 약간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단체표를 끊어가지고 가면 예를 들면 뭐 그때 한 반이 한 40명, 45명이 됐으니까 들어가면 그 아저씨가 이걸 눌러요. 짜까짜까짜까짜까짜까짜까. 네네. 예, 그럼 거기서부터 사실 그때쯤에는 롯데월드도 가보고 이제 뭐 자연농원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으니까 네. 여긴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난다. 공원이구나. 맞습니다. 네. 그걸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그 맵이 있는데 저는 그 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린이 회관에 표시되어 있지 않냐? 큰 어린이 회관. 그 맵에서 박정희의 향기가 나.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치, 거기 맞아. 유경재단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느낌이 약간 나보다 더 높은 연배의 형님 누나들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학습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체예요. 맞아. 네. 그게 약간 비율도 약간 그 옛날 80년대 비율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그 캐릭터 비율이라던가 뭐 머시기 약간 그리고 폰트. 폰트와 그 캐릭터들이 여자애들이 다 쇼컷도 없고 롱헤어도 없고 다 포니테일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들이 옛날 너무 교과서 애들은 다 그랬어.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박정희 향기가 나는 무언가라는 거죠. 철수영이스러웠지. 네. 그래가지고 그 맵을 싹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타러 가냐.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될 것 그쵸. 같습니다. 근데 여기의 놀이기구들은 나는 왠지 위험하게 느껴졌어. 칠이 약간 나가 있어. 뭔가 내가 뺑뺑키칠이. 뭔가 타다가 내가 몸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4명 중에서 그 가장 많이 가셨겠죠? 어린이 대공원이 제일 가깝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정말 저는 수십 번을 갔는데 수만은 좀 심하고 수십 번을 갔는데 한 번도 전체가 다 돌아가는 적이 없어요. 이 어트랙션들이 전체가 다 돌아가는 적이 없는데 뭐 하나는 점검 중이야. 점검 중.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때가 벌써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거기에 전화 가서 92년도부터 쭉 다녔단 말이에요. 2002년까지 고3 때까지 쭉 다녔는데 정말 11년 동안 한 번도 정기 점검이 하나 두 개 빠져 다 모는 점검 중. 그리고 이게 위태로워. 위태로워. 그렇게 그런 그 위태로움의 스릴을 남자애들이 좋아했어요. 네. 월미도 메이킹 같은 느낌. 곧 쓰러질 것 같은 분위기. 이거 타면서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저는 그 7이잖아요, 7. 그 7 정도는 인간적으로 좀. 잘 해주지. 좀 인간적으로다가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인데. 근데 너무 야외잖아. 그러니까 야외니까 계속 비에 맞아서 얘가 그러니까는. 사갔어. 삭는 거야, 계속. 그리고 너무 생야외잖아, 생야외. 그 칠을 하면 뭐해? 안에서부터 녹이 슬어서 들고 일어나는데 걔가. 근데 그거 꽤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칠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 박정희의 그 재단이 지금 와서 생각해봐. 그 재단이 맨날 싸우잖아. 서로 먹겠다고. 그거에다가 칠할 돈이 있겠냐고. 너 그것이 알고. 왜 나를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 나는 그런 거 알 바 아니고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라면 지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싸우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기념 식수인 소나무를 뽑았네, 잘랐네, 이지랄들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알고 싶지 않고 어쨌건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이 있을 때 어린이면 어린이 대공원을 가야죠. 이게 갔을 때 즐거운 추억이 가득해야 되는데 갔는데 막 칠 떠 있고 막 무슨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람쥐 통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마찰되는 부분만 이렇게 꺼먹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여기만 칠 나가 있어요. 그리고 만지지 말으라 그러고. 네, 그리고 돌면서 소리 엄청나. 끼링 근데 이게 그 롯데월드도 멀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멀고 에버랜드는 더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가자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이 친구들이 6명인가랑 중학교 1학년 때 갔어요. 개장 시간에. 그리고 원 없이 타고 왔는데 땡볕에. 그래. 얼굴 탄다고. 진짜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갔다 왔던 얼굴이 아니야. 애들이 어디 농활 갔다 왔던 그러니까. 왜 그거 이제 그 티셔츠가 이렇게 땀에 젖었다가 말리면서 이게 후질근해지는 거잖아. 애들이 아주 떼꾸덕머리 쫙쫙 흐르는 게. 근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가면 그런 얼굴로 돌아오지 않아. 특히 롯데월드는 내부에서 놀기 때문에 애들이 얼굴이 아주 쩔어가지고 오더라고.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 저기 너무 땡볕에 햇볕 피할 때도 별로 없고 애들이 너무 뛰어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나름 어린이 대공원이 굉장히 복합 문화 공간이었던 게 동물원이 또 있어요. 네, 그죠. 그다음에 약간 식물들도 좀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사생대회 맞아. 사생대회. 그렇겠다. 그런 거를 다 글로 갔어요. 네. 거기 대관람차 있지 않았냐? 응, 대관람차 있어요. 있죠? 그걸 좋아했어, 나. 근데 그 대관람차를 정말.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이 전편만 들어봐도 뭘 좋아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 네. 근데 정말 제가 5번 가면 대관람차는 한 3번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 네. 거기 대관람차는 꼭 그랬어요. 일단 덩치가 커. 아니, 그리고 하여튼 왠지 모르게 그 대관람차는 운행을 하는 거를 잘 볼 수가 없어. 근데 하여튼 가서 제가 굉장히 좋은 기억은 늘 벚꽃 시즌. 이럴 때, 그러니까 꽃 구경하고 약간 이럴 때, 그리고 늘 뭔가 얘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잘 안 갔어요. 왜냐면 그거는 롯데월드를 가면 되니까. 늘 사생대회,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쓰고, 그러니까는 시 따위는 빨리 쓰자. 그림 따위는 빨리 쓰고 치워버리자. 그것만 쓰면은 선생님한테 제출만 하면은 자유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상으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끔 어른들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서 그치 오전 10시쯤 도착하면은 한두 시간씩 이제 때리고 밥 때리고 1시부터는 이제 노는 거죠. 놀다가 3시쯤에 시상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돈으로 노래방 가고 그렇지. 하루 종일 이제 노는 날이죠. 그죠? 이제 거기 있는 기구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다람쥐통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우선 왔다지. 그게 다른 데는 없잖아. 없어. 근데 그 다람쥐통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돌아갈 줄 몰랐거든. 나도 그렇게 온몸이 다 돌아갈 줄 몰랐어. 저거동 걔 자체도 되게 무식하게 놀잖아. 그리고 그게 일단 이 어트랙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약간 텐션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음악 비트에 맞춰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매드맥스? 노래는 뭐 그런 거야. 뭐 달려라, 뭐 어린이야, 뭐 우리의 꿈과 희망 막 이러는데 뭐 거기 막 끼끼끼끼끼끼끼끼 막 이런 거죠. 막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일단 재미는 있어. 어쨌건 재밌는데 제가 거기서 안 좋은 추억이 거기서 뭘 사 먹으면 그렇게 동전이 남아요. 그렇지. 짤랑짤랑. 근데 동전을 그대로 거꾸로 해서 다 쏟아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그 동전이 차라리 어디론가 사라지면 되는데 내 얼굴로 떨어지죠. 나와 함께 하고 내 얼굴로 떨어지고 같이 돌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 삼중주가 되는 거야. 통돌이. 1번 BGM. 거기는 이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고 2번 걔가 돌면서 나는 끼익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3번 내 동전이 떨어진 게 돌면서 같이 나는 소리. 피처링. 아이들의 비명소리. 아니야, 애들은 비명이 아니야. 신나 있어 그냥. 와! 막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남들이 보면 비명인지 울부짖는 건지 몰라 그냥. 그리고 좀 더 얘기할 게 있다면 제 기억이 맞으면 저도 이제 좀 갔다 온 지 오래돼서 4명까지 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막 끼고 이렇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 못 타야 돼. 맞아. 근데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청룡열차나 이런 애들은 4칸 앉아도 그러니까 둘둘 이렇게 커플 져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얘는 마주 봐야 돼. 아, 맞아. KTX 역방향 같은 거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그 상태로 서로 마주 보는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고. 꽤 가깝잖아요, 거리가. 엄청 네. 가까워. 무릎이 닿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4인팟 기준으로 약간 이 짠나봐 어트랙션들을. 근데 일부러 그래가지고 가족 단위야. 4인 가족 단위. 너랑 나랑 뭐 이렇게 하자고 애들끼리 줄을 셀 때 이미 암묵적으로 친한 애들끼리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지 않아? 아니 그런데 생남.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어쨌건 누군가는 2명씩 갔을 때 잘려서 막 아예 모르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타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난 그냥 우리끼리 타고 싶은데 직원이 이 사람도 들어가서 이러면은 뭐 거저도 못. 그걸 다 내놓고 싫은데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하는 거죠, 어린이니까. 네. 그리고 너무 붐비는 날은 그 싫은 데가 안 통하잖아. 안 돼. 왜냐면은 되죠. 야 그럼 너 가. 여기 뒤에 줄 이만큼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자르니까.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 좀 현명한 애들은 이 사람 뒤에 사람 먼저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치, 사의 배수를 이렇게 보면 계산을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머리가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애가 아니다. 그냥 꼼수가 없어. 아니 그냥 보는 수가 신나 있어. 와. 정신을 놓고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좀 딴 얘기지만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광주에 가서 광주 지하철을 처음 탔더니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앞에 맞은편이라. 그때 느낌이 아웃백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느낌이었어요. 딱 그런 거리가 굉장히 좁았어요. 근데 지금 했던 얘기를 모두 다 총합해 보자면 이 소리가 나면서 노래도 나오고 내 동전도 쏟아지는 상황에 나랑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본 상태에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돌아버리는 거지. 네, 이런 그 기억이 있어요. 뭐 일종의 추억이네요. 네, 뭐 재미는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범퍼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툭 터인 야외에서 해서 정말 필드에서 드라이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이 어린이 대공원의 범퍼카는. 전체적으로 매드맥스야. 굉장히 실록의 푸르름을 느끼면서 범퍼카를 할 수 있어요. 저 멀리서 그 바람이 느껴져. 바람이 느껴지면서 그 프레시 에어를 마시면서 범퍼카를 할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거기 아폴로. 맞죠? 아폴로. 네, 아폴로가 88열차가 이름이 아폴로예요. 아폴로야. 근데 이제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아폴로. 네, 근데 걔가 야, 너 대단하다. 이름을 다 외우고 있고. 나 원래 놀이동산 엄청 좋아한다 그랬잖아. 제가 저번 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어트랙션이 얼마나 이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의 선두. 하여튼 근데 그 아폴로라는 녀석이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어떤 그 88열차예요. 왔다 갔다. 그러고 보니까 88열차는 왜 88열차지? 청룡열차, 88열차 막 이렇게 88이라는 게 혹시 뭐 올림픽 때 처음으로 지어진 열차 이름인가? 이게 이렇게 팔자로 돌아서 88 아니야? 난 그렇게 진짜 운동할 때 이렇게 팔자처럼. 진짜 운동은 팔자로 하지 않고요. 뭔가. 네, 하여튼 실제로 팔자로 돌지도 않고. 갑자기 궁금해지네. 청룡도 왜 청룡인지도 모르겠고. 청룡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열차 머리에 용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어느 거? 파란 용이. 어디에 있는 거가?
어떤데 용이 뭐 붙어있어. 어디에든. 그게 서울랜드 아니었나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간 그런 스카치 테이프 같은 느낌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봉고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88열차 이 어트랙션의 이름이 왜 아폴로냐? 이거는 그 달에 최초로 간 아폴로 11호인가요? 이 컨셉이 이게 아폴로인 이유는 그런 이제 세계가 왔다. 그래서 약간 그 디자인 자체가 우주선처럼 되어 있어요. 개인에게는 한 발자국, 인류에게는 큰 발자국이라고. 예. 왜? 하여튼 닐 암스트롱에 대해서는 뭐 네. 알고 싶지 않고요. 아니야, 닐 암스트롱이 아니야. 아니지. 누구지 그 아저씨? 아폴로 이거야. 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네. 근데 하여튼 이걸 타야 돼, 가서. 맞아요. 아폴로 야, 타야 돼요. 이거라고 말하지 말고 설명을 해봐, 너가. 예. 이 아폴로 제가 지금 설명 잘못했는데 잘 편집해. 생각해보니까 88열차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88열차 이름이 아폴로가 아니고 88열차는 88열차로 따로 있고 아폴로는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러니까 스윙해. 예, 스윙을 스윙. 하다가 갑자기 한 바퀴 돌아. 360도로 확 돌아. 맞아. 그래서 여기 이제 애들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타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하여튼 저 멈추잖아요. 중간에 멈춰요, 이게. 12시 방향에서 멈추죠. 딱 거꾸로 가서 딱 거꾸로 멈춰요. 된 상태에서. 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상태죠. 머리로 피가 다 쏠리는.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88열차는 88열차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검색한 김에 거기에 있는 88열차 이름이 뭔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하여튼 근데 그 아폴로가 되게 재밌었어요. 무섭고. 기억이 되게 아리까리한데 이게 되게 외부에 있어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그 어트랙션끼리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맞아. 되면은 장점이 일찍이 뭐냐면 그 내가 다른 걸 타면서 다른 걸 타는 사람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이제 방금 이야기하던 그 아폴로 같은 애들은 사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방향에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밖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죠. 막 어디선가 계속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도 신나 있고. 아니 이게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이 실제로 되게 오래된 데잖아요. 오래됐다고 느끼는 것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관리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그 아까도 말했지만 재단이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근데 이제 진짜 그러니까 놀이공원의 특성상 한꺼번에 이렇게 막 보수 같은 거 하기 힘들고 그렇죠. 리뉴얼을 하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근데 어린이들 공원 언제 가보고 안 가봤어요, 다들? 저도 초등학교 때. 저도 그때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아폴로 보여주려고 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폴로 없어졌어요. 오 마이 갓. 다람쥐통 없어졌어요. 88열차 없어졌고 회전근해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렇구나. 지금 너 타러 가는 데가 아니네. 없어. 다 없어. 이씨 에버랜드처럼 바뀌었대. 그냥 번지드롭 같은 거 생기고 그러니까는 롯데월드 플러스 에버랜드처럼 됐대. 그냥 꽃구경 가는 데 됐구나 진짜. 그러니까는 되게 신식으로 바뀌었대 다. 신식. 그러네요. 저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되게 신식으로 되게 바뀌었대. 바뀌었네요, 다. 예. 이제 완전 진짜 추억 속으로. 없어진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아폴로 사진은 옛날 사람이 찍은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 옛날에 찍은 거. 옛날 사람이 찍은 게 아니고. 옛날에 가봤던 옛날 사람이 찍은 거. 마음이 아프다. 여튼, 네, 안타깝다. 레스트 인 피스. 네. 더 레스팅 피스는 뭐냐면 저의 첫 그거는 그 어트랙션이 있는 그런 데로 느끼는 거는 드림랜드였어요. 그것도 없어졌죠. 드림- 옛날에. 드림랜드에서 찍은 가을 소풍 사진이 집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드림랜드가 규모는 좀 작잖아요. 근데 아기자기했던 것 같아요, 훨씬. 근데 지금 북서울 꿈의 숲. 숲이 네, 됐죠. 바뀌었죠. 드림랜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민 씨는 드림랜드. 드림랜드야말로 그 서울 북쪽에 쪽에서. 있는 대표적인 놀이공원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가기 접근성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드림랜드는 기억 안 나고요. 용마랜드가 기억나요. 용마. 네. 이게 용마랜드가 왜 더 기억이 나냐면 용마랜드 근처에 저희 사촌 형이 살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촌 형네 집에 놀러 가면 의뢰하는 것이 이제 용마랜드에 가는 거였어요. 의뢰하는 것이.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용마랜드는 오히려 조금 더 나이 먹고 난 뒤에 그
코스플레이어들이 사진 찍는 것만 많이 봤어요. 웅마랜드에서. 그거 엄청 많이 찍거든요. 맞아. 근데 되게 느낌이 되게 잘 사는 예, 그런 곳이라서. 거의 그 리시 말듯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매드맥스죠. 똑같은 매드맥스 얘기죠. 검색해보니까 입장료 받고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약간 우리 분위기가 녹음 숙연해져서. 분위기가 약간 처진 게 지금 다들 어린이 다 대공원. 철거된 줄 모르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어린이 대공원이 2014년 말까지 이제 재개장 공사를 마치고 이제 2015년쯤에 재개장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식으로 바뀐 지가 한 뭐 2, 3년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럼 철거 안 된 거 얘기합시다 그러면. 네. 서울랜드로 가요. 서울랜드. 맞아요. 아니야, 저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네. 그 어린이대공원 옆에 보면 유경재단에서 그 운영하는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아, 저 그 결혼식장 진짜 많이 갔어요. 한 번씩 꼭 가게 돼요. 진짜 많이 갔어요. 저. 네. 가는 길이 되게 시골길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골 결혼식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뭔가 타임머신 타고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 구두 들어가면. 신고 하면 구두 진흙 다 묻어요. 근데 그러면. 뭔가 그 엄청나게 싸요? 아니 몰라. 그게 내가 혼주가 아니어서 모르겠어. 이제 제가 들은 어떤 그 정보에 지인 의한. 피셜에 의하면, 어허. 그러니까 그 재단과 관련된 누가 있으면 아. 굉장히 이제 저렴해. 들어가기 편하다. 아, 무슨 대학 동문회 가는 결혼식 같은 아이, 거야? 사카리 씨 저 같이 갔잖아요. 어디를요? 같이 갔었잖아요. 유경재단에서 하는. 아니야. 야, 어떤 여자랑 사적인 얘기는 녹음 아니, 끝나고 네, 하세요. 같이 가셨는데 여의도에서 한 건 상공회의 소회관이야. 그런가요? 하여튼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제 기억이 맞으면 시발 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 시발 택시? 아, 시발 택시. 그 한국 최초의 뭐 어린이 여기 뭐 거기가 들어가면 어린이의 세상 뭐 이렇게 막 되어 있고 맞아. 왼쪽에 되게 오래된 올드카들이 막 있어요. 올드카가 한 대 있었을 거예요. 아. 거기에 시발 택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최초의 자동차.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게 약간 느낌이 전체적으로 건물이 되게 저층이면서도 옛날 스타일이에요. 되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나는 약간 전체주의 향기가 났어. 와, 그래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 동두천에는 공산당사처럼.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 베트남 그 호치민시에 갔을 때 거기에서 느꼈던 그 향이 나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딱 느끼는 지금도 게 있나? 지금도 있죠. 지금도 거기서 결혼할 수 있어요. 네, 결혼식도 갔었어요. 한 근데 2년 저는 전에. 뭐 음식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뭐 먹을만 했고. 맛있었어요. 단지 이제 길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너무 약간 좀 그 박정희 냄새 난다. 옛날 냄새가 나죠. 네. 음. 박정희 냄새 난다. 네. 박정희 향기가 난다. 네. 송승헌 나온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관사 느낌. 씨바스 리갈의 향기가 난다.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근데 거기 그 전시되어 있는 시발 택시는 되게 멋있었습니다. 야, 발음 좀. 시발 택시 왜? 발음 좀. 니마. 네. 요 얘기가 꼭 하고 싶어요. 네. 네. 자, 서울랜드 얘기할까요? 네. 네. 서울랜드는 요즘에 과천 서울랜드 거기죠. 네, 거북이들이 마스코트에. 거북이들. 그 캐릭터 하나 좀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딨냐고. 거북이 다 갖고 있었잖아요. 거북이 2마리가 웃고 있잖아요. 등을 맞대고. 귀엽죠, 나름대로. 껍데기를 맞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위성도시의 개념을 알 수 있죠. 그렇지. 과천인데 서울이야. 이 상반됨. 과천 서울랜드. 서울랜드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과천에 있어. 왜냐면 서울종합정부청사가 그러니까 과천에 과천에 있었으니까. 네. 지방 어디를 가도 서울 직관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충남상회. 서울 한의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거기를 가면 거기가 전철역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길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약간 관내 냄새가 나는 데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그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맞아. 들어가는 길에. 저는 서울랜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나랑 갔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못 갔잖아요. 갔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트랙션 탄 게 아니잖아. 그럼 안 간 거야. 그래. 아니 거기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간 거야? 이건 안 간 게 아니지. 가서 88년도 탔어? 넌 간 거야. 안 탔어? 그럼 넌 안 간 거야. 왜냐면 그때 갈 수가 없었던 게 음. 저희가 어린이날이 있는 달에 갔어요. 사람 진짜 많았겠다. 얘기한 적 있지 않았어요? 녹음 때 한번? 그래서 우리는 동물원만 가고 그냥 코끼리 열차를 보고 야 저기 서울랜드다 했더니 그 뛰어노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동물원만 갔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줄만 쓰다 올 거라는 거잖아. 저도 어른 돼서는 동물원밖에 안 가봤어요. 동물원. 식물원밖에 안 가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가면은 그 이글루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구마을이었나? 이글루가 아니고 그냥 허연색 허영구. 허영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지구마을이라고 불렀나? 아무튼 그 이글루 같이 생긴 거가 되게 그 약간 뭐 롯데월드의 자이로드 랜드마크 랜드마크 상징이죠. 상징이.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랜드도 비슷해요. 갖고 있는 그 어트랙션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에만 있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거 이런 거는 없는데요. 레이저쇼 있잖아요. 레이저쇼. 레이저쇼? 저 레이저쇼 얘기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그 구체를 배경으로 한 레이저쇼. 그러니까 그거 재밌어요? 그거는 밤까지 있어야 되는데 난 밤까지 있다고 온 적이 없어. 본 사람 없어요? 항상 TV 광고로. 나 오늘 그 얘기 들을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여기 서울로가 2명이나 있는데 왜 그걸 못 본 거야? 과천이잖아. 엄청 궁금했다고. 그러니까는 어린이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돼요, 집에. 그래서 제발 댓글로라도 알려주세요. 저 그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궁금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막 엄청 열정 있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밀리기 전에 빨리 서울로 귀환해야 된다는 그렇지. 기소 본능이 있으셔가지고. 저녁은 서울에서. 그렇지. 밥은 집에서. 야 사당에서 밀리면 답도 없어. 그래. 그러니까는 빨리 집에 와야 되는 거야. 아니 거기 그 어렸을 때 그 원더키디 같은 거 보고 나면 끝났을 때 꼭 그 과천 서울랜드 광고가 나와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그 광고를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레이저쇼 광고를 엄청 해. 그 구를 보여주면서. 저녁에 그래갖고- 레이저스도 있어요. 예, 그런 뭐, 식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그 거북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섹시 한다고요. 그거 보면서, 아, 저게 얼마나 재밌을까. 왜냐면은 제가 그때 롯데월드 얘기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파레이드나 쇼 이런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무도 못 봤다. 그리고 여기는 바이킹이랑 컸어, 바이킹이. 그러니까 단체가 와도 겁나지 않는 큰 규모의 바이킹과 야외에 좋은 점은 그런 거죠. 일단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으니까. 그리고 양탄자. 언니 알죠? 있어, 양탄자. 너무 나 좋아. 이 얘기 들었어. 양탄자 있어, 재밌다고. 양탄자. 양탄자 재밌어. 나는 울었어. 그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양탄자야, 그냥. 근데 진짜. 그게 뭔가 근데 근데 그게 왜 재밌어? 잘 만들어져서 몸이 뜨는 기분이야. 겁나 큰 양탄자에 다들 타는 거예요. 바이킹 같은 건데 양탄자야. 근데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몸이 뜬 것 같은 기분이. 그러면 되게 뭐- 재밌겠지. 뭐 아라비안 나이트야? 그런 음악도 신바트의 나오고. 모험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개 재밌어. 우라카이, 우라카이. 근데 되게 저는 어린 좀 마음에 되게 재밌어. 되게 겁났어. 왠지 양탄자에서 떨어질 것 같은 기분 있잖아. 뭐 그걸 얘기하고. 알라딘 보고 그런 거 타면 재밌는 되게 거죠. 재밌어. 예. 사카린 씨가 뭐 어린 마음에. 울었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근데 바이킹을 내가 여기서 탔는데 사카린이 운 거랑 투로가 운 거랑 듣고 싶지 않아. 똑같아. 뭐 다 이유가 있겠지. 뭐. 나 여기서 기억나는 거였어. 바이킹이 어딜 가나 다 있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타다 보니까 잘 타는 애들이랑 타면서 아. 뒤쪽으로 타게 된 거야. 어떻게 그래서 왜 탔대? 울라고? 내 친구들이 나 오늘 좀 울고 싶어. 나 무서운데 내 눈이 축축해지고 싶어. 나 무서운데 가운데 타고 싶은데 아니야 뒤에 타야 재밌어요. 그래서 그건 맞지. 자, 뒤에 타면 계속 재밌지. 끌려간 거야. 끌려갔는데 이렇게 바닥만 쳐다봤죠. 내 신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무서우니까 이렇게 들면은 무섭잖아. 시선을 위로 처리하며. 그래서 거기 했는데 딱 내렸는데 지금도 제가 머리카락이 되게 가는데 그때 포니테일로 다 엄마들이 묶어주잖아. 근데 머리가 묶인 양보다 밖에 나와 있는 양이 더 많은 거야. 너무 헤드뱅잉 해가지고. 머리가 산방에서 그럴 수 내려가지고 친구들이 머리 묶어줬던 생각나. 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머리 손이 묶어주고. 떨리는 거지. 묶어줘. 그 혹시 놀이동산에서 그 타고 나온 사람들 중에 토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토는 안 했어. 난 본 적도 없고. 눈앞에서 없어요. 누가 토를 하더라 이런 거를 네. 아, 본 본 적 적 없어요. 본 적 없는 거. 저는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토를 하는데 왜 한국 놀이공원엔 토하는 사람이 없을까? 약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사람 그 정신력으로. 저는 테마파크라는 게임을 옛날에 많이 혹시 알아요? 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토 겁나 하잖아요. 그 청룡열차 옆에다가 무슨 식당 같은 거 햄버거집 같은 거 세우면은 토해요. 맞습니다. 밥 먹고 타면 토해. 밥 먹고 탔다가 내려서 몇 걸음 걷다 바로 토하고. 제가 이거 찾았는데 그 거북이가 아롱이 다롱이래요 이름이. 네네. 들어왔네. 근데 88년부터 활동을 하셨어?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보다 어리네. 장수의 상징이자 십장생인 하나인 이런 십장생.
오래 참 가자. 애들한테 오래 가자. 오래 갑시다. 근데 지금은 그 라바 뭐 그런 거 그런 있잖아요. 애들이잖아. 캐릭터 아. 친구들로 다 바꿔줬대요. 아. 그래서 롯데월드나 뭐 그 에버랜드에 그 어마어마한 어트랙션은 아니지만 유아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아니, 그리고 나 어린 시절에도 거기서 좋았던 게 약간 그 열차 있잖아요. 거기 코끼리 부지가 열차. 넓으니까 그 열차.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완전 어릴 때 서울랜드를 많이 갔었기 때문에 거기가 에버랜드 서울랜드를 어렸을 때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는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면 이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야외고 하니까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렸을 때는 진짜 그 열차 타고 한 3바퀴를 돌고 우선 그쵸, 없어서? 아니, 왜냐면은 그냥 어렸을 때 되게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애여가지고, 아. 하도 앉아있으니까 이제 부모님 억지로 밖에 이제 나와야 돼. 애가 햇빛을 안 보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세 번 한번 돌고, 이제 애가 좀 흥미가 느끼는 거 몇 개 태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그러니까 왜 레이저쇼 안 보고 왔는지 알겠죠? 그러면 네, 레이저쇼 네. 못 보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열차 되게 좋아했어요. 네, 코끼리 열차 앉아- 너무 귀엽잖아요. 네. 일단. 전기차죠? 네. 그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더 이상 석유연료가 사라져야 되는 이 코끼리 열차의 연료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아니 없거든. 거기에 써 있어요. 코끼리 열차에 전기로 간다고. 전기로 간다고. 엄청 안 중요해요. 읽거든. 안 읽거든. 그리고 그런 거. 거기 막 몇 킬로와트까지 충전 가능하고 이런 아. 것까지 다 써 있거든요. 전기 모터에 구동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그게 서울랜드 역이 있잖아요. 그 관차서 예. 거기서 내려가지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가면은 코끼리 열차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타고 가고 타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막 아. 서로 인사하잖아. 서로 인사하고. 그런 데 가면 꼭 그래요. 너무 아니, 근데 신나 어렸을 있어. 때는 더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 지금보다 더 오지랖이 많았잖아. 80년대, 90년대는. 애들이 와, 난 진짜 어렸을 때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 그리고 특별한 어트랙션도 아니고 코끼리 열차를 탔을 때부터 애들은 이미 흥분해 있어. 맞아. 뭔가 탔다. 타고 움직인다. 응. 그리고 이제 거기 서울랜드의 구조가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서울랜드가 나오고 더 가야 동물원이잖아요. 맞아. 근데 맞습니다. 동물원을 계획하고 오시는 엄마들이 어려운 거야. 엄마, 나 여기서 내릴래. 동물원은 무슨 동물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코끼리 열차는 또 떠나잖아요. 그럼 되게 아쉬워하면서 갔다가 다시 오게 되죠. 근데 진짜 요즘에는 어트랙션을 그곳으로 타러 가진 않지 않아요? 맞아. 너무 멀어. 동물을 보러 가죠. 그렇죠. 약간 동물원이 특징이 돼버렸죠. 근데 동물원 치고도 너무 넓어. 엄청 넓죠. 그래서 모든 관을 보고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날 잡아도 힘들 정도의 규모던데. 그리고 또 경사가 꽤 있어가지고. 경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서 거의 맨 뒤에 있는 중남미관? 중남미관. 제일 꼭대기쯤에 있어요. 거기 가면 개 있어요. 개. 카피바라. 카피바라 말고 그 부리가 엄청 긴 새. 색깔별로 있는 애. 걔 이름 후르츠링새. 후르츠링새. 오. 개 있어요. 개. 와. 후르츠링. 걔 진짜 귀엽더라. 진짜 그리고 약간 CG 같아. 직접 보면. 너무 청천연색이야. 아니 근데 진짜 어렸을 때가 오히려 그 동물에 대한 큰 그게 없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왜 이렇게 동물원이 재밌는지 모르겠어. 저희는 삶이 휘폐해서 그래. 갔는데 그 조류관?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최고는 조류관입니다. 조류관이 굉장히 크게 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돔인데 모기장 같은 거를 쳐놨어요. 모기장이 뭡니까? 모기장이. 그물망. 그물망. 너 나름 인문학적 소양 있는 애 아니니? 새한테 모기장이 뭡니까? 새한테. 조류한테. 맞아. 애들이 근데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천장을 되게 높게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들이 사람을 구경하러 막 와요. 근데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그 새들이. 그리고 달려드니까. 그리고 한 수십 마리 달하는 공작새들이 되게 자기가 어여쁜 걸 알아요. 근데 걔네 좀 재밌었어요. 걔네 약간 촬영 온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짜잔 날 봐라. 사진을 찍어라. 내가 지금 이 깃털을 폈다.
너 찍어라. 날개를 펴줄게. 그러면서 딱 짜잔. 퓨즈처럼 딱 네. 폈다가 자, 이제 충분히 찍었지? 나 간다. 사람들이 막 예뻐가지고 만지잖아요. 만지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동물들이. 근데 다른 동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 안에 있는 애들은 네. 뭔가 좀 사람을 두려워하고 좀 뒤로 가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새들은 전혀 생각이 없어. 저는 원숭이관 되게 좋아했는데 원숭이관에 어떤 그 원숭이한테 가까이서 사진 찍을 수 있었어요. 네. 사람 별로 안 유리창, 무서워하는. 네, 유리창 사이로지만은. 그리고 저는 한껏 지쳐 보이는 그 악어. 뭐 불쌍했어. 저 죽을 것 같았어. 저는 보통 그 어린이대공원에 여름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날도 덥고 땡볕에 있으니까는 저는 이제 파충류나 벌레관을 되게 좋아했어요.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실내에 있고. 네, 실내라 가지고. 걔들 또 냉혈을 맞춰줘야 돼. 냉한. 그렇지. 그리고 왜 여름마다 그 뉴스에 단신으로 나오잖아요. 뭐 삼복더위를 맞아 뭐 북극곰에게 얼음과 수박을 선물하는 그런. 선물했대. 나만 봤어. 얼음 속에다 과일 얼려가지고 케이크처럼 맞아. 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끌어안고 있고. 여름에 가면 나도 그런 걸 볼 수 있줄 알고 기대를 하고 가지. 근데 정작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은 안 내보내줘. 너무 더워서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거기서만 볼 수 있는 뉴스에서만 봤다. 그래서 이게 돌다 보면은 저는 가장 기괴했던 거는 말레이곰이라고 있어요. 말레이곰. 말레이곰. 이거 되게 무서운 곰이에요. 말레이곰인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애가 나무 기둥 같은 데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는데 우리에게 엉덩이만 보여줘요. 걔가 뭐지?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 개미 할기 비슷하게. 쇳바닥이 되게. 쌔바닥. 이야. 예, 그렇지. 말레이곰한테 그러지 말고 아무튼 되게 조그맸었는데 되게 좀 무섭게 생겼다고 저는 레서 팬더를 보고 사랑에 빠졌죠. 귀엽죠, 레서 너 팬더. 어떤 걸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 움직임도 너무 귀엽고. 네. 이렇게 뒤뚱뒤뚱. 뒤뚱뒤뚱. 네. 이족보행. 그쵸. 이족보행.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코끼리 열차를 타고 내려올 거냐. 그리고 뭐지 그거 리프트 같은 거 탈 수 있잖아. 아, 그쵸. 리프트. 리프트가 그 리프트 떨어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너 뭐 이렇게 많이 보고 다녀? 아니야.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갑이 떨어진 걸 봤구나. 지갑. 진짜 이야. 정확하게 기억난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지갑이 떨어졌어. 자, 지갑이 떨어질 수 있지. 근데 지갑이 떨어지면 이게 혹시 위험하니까 밑에 그물이 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지갑을 누군가 주스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밑에 있는 거야. 그걸 이렇게 주스러 해야지 이게 이렇게 챙기더라고. 줍는 직원이 있는 거구나. 예. 아유, 야, 그거 주워주고 그러면 안 돼. 버릇 나빠져. 자기 물건 자기가 챙겨야지. 그럼 어떻게 내가 떨어뜨리면 내가 가서 주워? 가서 그물에 올라가서 아니, 영영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사카린 씨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영영 잃어버렸구나. 아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아. 포기하지. 까짓거 새로 사버려. 그래서 저는 지갑을 문방구에서 삽니다. 근데 이 랜드나 월드는 이 경기권에만 이렇게 있는 건가 봐요. 아니야. 아니야? 대구에도 있어. 대구에도 있어요? 그때 막 도트락 그것도 맞네. 랜드는 경주 도트락 월드. 맞다. 어디 우방랜드 뭐 이런 식으로 다 지방에도 있지. 근데 그 규모가 서울에 있는 게 크니까 그쪽 지방에서도 소풍이나 이런 거 서울로 오는 거지. 수학여행 그렇죠. 겸사해서. 그리고 우리가 막상 경주 가서 도트락랜드 안 가잖아요. 그렇지. 가고는 싶은데 일단 못 가는 거죠. 어린이라서. 어린이라서. 그 지방 소도시 이런 데 가면은 초소규모 놀이공원도 있어요. 진짜 초소규모. 한 5개 정도를 굉장히 작은 부지에다가 쑤셔 넣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경영이 잘 되시면 다행인데 그런 데서 이제 동물원 같은 걸 겸하시다가 영업이 잘 안 되면 관리가 안 돼요. 동물들이 되게 불쌍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뉴스 혹시 보셨어요? 그 호랑이가 관객들 앞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동물원 측에서는 얼마나 관리를 안 했는지 그 호랑이가 임신을 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서 일단 큰 데를 가야 좀 관리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윈 씨 얼굴이 왜 그래요? 갑자기 슬픈 얘기로 가서 그러는데, 이제 거의 얘기를 다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궁금했던 퀘스천들을 좀 해보려고요. 네. 사파리 가보셨어요? 그거? 에버랜드에 있는 사파리 타보셨어요? 사파리. 그 자동차 타고 이게 가면서 하는 거? 너무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역시 없네. 나는 버스 타는 것만 탔는데. 버스 타는 거 해보셨어요? 그거 재밌어요? 그게 왜 재밌냐면은 말해주는 아저씨가 재밌어요. 달고 다른. 아나운스 해주는 아저씨가 한 명씩 있어요. 네. 마이크 들고 자 오른쪽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해주는데 근데 말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곰이 나오는데 곰이 이족 보행을 해요. 그지. 그런 애들. 굉장히 조련이 잘 돼 있는. 건빵을 잘 받아 먹는. 그렇지. 인간들한테 쇼맨십이 굉장히 풍부한, 잘 조련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른 대사 가도 재밌어요, 거기는. 누워서 한 바퀴 굴러주고. 거기 호랑이도 가까이서 보고 막 그런 거예요? 가까이까지, 근데 그래도 꽤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비교적. 그 에버랜드 사파리가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자동차로 해서 가는 거는 11만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격을 내고 정말 갈만한 건가? 약간 이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일단 어린이 때는 못 가죠. 제가 되게. 못 가요? 제가. 아니, 비싸니까. 비싸니까. 네. 되게 가고 싶어가지고 민 씨한테 나 에버랜드를 간다면 사파리를 가고 싶다고. 나도 사파리 꼭 가고 싶어요. 네, 하여튼. 아프리카 여행 계를 모을까? 아프리카. 에이스 벤츄라와 함께. 거절하겠습니다. 더 늙기 전에 아프리카 꼭 가고 싶어요. 여행의 끝이래, 아프리카가. 일단 시작을 좀 하시고요, 더. 일단 시작 좀 더 하시고요. 끝은 이제 나중에 끝에. 그러니까 아줌마들인데 지금 끝을 볼 필요 없다. 네, 이거 벌써부터 무슨 끝을. 여행을 이렇게 가까운 동남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동남아나 가세요. 동남아도 안 가시죠. 기다려봐요. 다 끝나고 이제 유럽 다 돌고 이제 체력이 남았다. 그러면 호주.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가서 그걸 해야 뭔가 여행의 A to G를 다 했다. 해외여행에. 그래서 그 아프리카가 굉장히 비싸대요. 국립공원 입장료 같은 게. 그래서 여행의 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네. 그리고 덜 예민해야 돼, 사람이. 아까 게임 얘기했는데, 네. 놀이공원을 좋아하면은 많이 가지만은, 진짜 이런 정말 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놀이공원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생기면은, 플래닛 코스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롤러코스터의 어떤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영혼적인 그쵸, 정신적인 후속작이라고 정신적 후속작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실제로 내가 놀이공원을 만들 수 있고, 경영도 하면서 그 놀이공원을 실제로 내가 탈 수가 있어요. 그게 핵심 기능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만든 놀이공원을 내가 직접 가가지고 놀러 갈 수 있어요. 놀러 가서 그걸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이 근데 이게 이제 탄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타냐라고 하면 실제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보여지고 그렇죠. 내가 이제 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VR로 하면 짜잔. 개재밌겠네. 네, 그런 거죠. 아니 심지어 VR로 안 하고 그냥 봐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설계를 잘한 거는 실제로 만들고 뭐 이런데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꿈을 키운 누군가가 만들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는 그 게임이 그 자유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검색을 하면은 그 능력자들이 만든 다양한 롤러코스터들이 많은데 기발한. 맞아. 실제로 저희 친구 중에 그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에버랜드 이런 걸 기획하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전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대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무서운 거가 이런 스타일이 하나 있으면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중국이 경제력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나씩
하는 게 붐인가 봐요. 인구도 많고 만들면 장사가 된대요, 중국은. 지금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획을 하시는데 얼마나 머릿속이 항상 뭐 88열차가 있으면 옆에는 자이로드로 안 돼. 막 이러면서 계산을 하신다고. 플래닛 코스터를 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직업이 그거인 분이 있더라고. 네. 근데 실사로. 실제로. 실사 플래닛 코스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신 중국차 우리 집에도 왔잖아. 그래가지고. 아, 맞네요. 그 차가 그분이 그 차가 그분이 보내신 거야. 맛있는 차입니다. 아, 놀러 가고 싶네. 빙클 아니고요.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너무 바쁘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근데 경제력이 있는 나라라 엄청 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왜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런 거에 집착하니까. 요즘은 또 먼지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중국이. 약간 중국은 줄고 우리가 늘었죠. 그렇죠. 네, 다 우리 쪽으로 바람이 불면 딱 생기는 쪽에다가 공장을 다 모으고 있다고. 그렇죠. 코 막혀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딴 얘기를 좀 하자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왜 전 세계 4대 롤러코스터, 절명? 절명 시리즈라고 하나요? 네. 일본에 그런 거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유튜브에 그것만 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맞아. 있어요. 있죠. 네. 헌터들? 그래서 되게 아주 삶이 우울하고, 이게 되게 힘들 때마다 그런 영상을 봅니다. 근데 그 영상들 보면 요즘에 이제 고프로로 해서 찍으니까 진짜 제가 그걸 타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이경규, 정현돈 이런 연예인들이 그거 전 세계 무서운 것만 타러 다니는 MBC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제목 뭐였더라? 그런 거 있었어요. 그때 막 정현돈 대단한 도전인가 뭐 아니 뭐.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인생 짤을 많이 남겼지. 그쵸. 프로에서. 네. 저녁마다 맨날 이경규 아씨랑 싸우고. 싸우고. 네가 얘네를 알아! 숙소에서 맨날. 싸우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롤러코스터들을 보면은, 이제 사카나 씨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요? 그런 무서운 되게 상상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섭다고 일컫는 롤러코스터들 사진. 네, 인터넷에 짤로 10개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 영상 보셨어요, 영상? 영상 보면 장난 아닙니다. 내가 타는 것도 싫어하는데 남의 것까지 봐. 막 수직으로 떨어지고 네.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게 그냥 수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수직에서 원의 안쪽 방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일본에 있는 건데 그게 125도. 알아. 125도라고 써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 이건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직각보다 안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예. 미쳤어.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게 어디 있어? 그게 동경에 있대요. 동경 아니면 오사카 쪽에. 네. 그래가지고 오사카. 그때 누구지? 트로에몽이 제발 사람 파티원 모집. 일본 여행 가자. 2박 3일만 가자. 그러면은 그 정신병원 개조해서 만든 네네네. 공포의 집 있다고. 귀신의 집 있다고. 네. 그쵸. 윈 씨나 초로 오빠나 일본 10번은 갔다 왔을 것 같은 얼굴인데 사실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 롤러코스터가 가야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거랑 그 미국의 138m인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높이가 138m야. 네네. 거기서 내려오는 거야. 민 씨 오늘 갈래요? 내가 가방 모찌해줄게. 어딜 가요? 롯데월드? 저 잘래요. 상태가 이렇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행이고 나발이고. 여행이고 나발이고. 되게 슬퍼졌어. 놀이공원은 추억이라는 거. 추억입니다. 근데 어린이 대공원이 그렇게 된 건 좀 진짜 충격이네요. 그죠. 네. 한번 가보긴 해야겠네. 근데 가보면 더 슬플걸. 뭐 새로운 추억으로 또 더 씌우면 되죠, 뭐. 네. 벚꽃 시즌에 한번. 네. 여튼 3부작에 걸쳐서 얘기했던 추억의 자연농원 가수연수원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다른 얘기와 함께 자연 추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건데 여러분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하트 버튼 하트 다 눌러주시고 돌고래쇼 얘기 안 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지금은 못 보지만 옛날에는 했었죠. 나중에 추억의 수족관 편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